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있죠. 그리고 시장 현재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워했던 분들 같은 경우라면 지금 조금 더 불안해할 것이고요. 좀 여유있게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내시고 별거 없습니다, 시장.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강한 마인드를 좀 가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상담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화상담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문자상담은 핵심적인 부분들만 해드리니까요. 많이 좀 참여들을 해주시고요. 무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를 좀 준비하고 있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드럼캐 시즌3 공연 티켓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공연 정보는 아래와 같고요. 일단 문자나 전화를 주실 때 공연을 좀 언급을 해주시면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도 받으시고요. 좋은 공연도 한번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평산차업 KDR 1,600원에 10%를 좀 매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평산차업 KDR, 중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외국계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00원이면 지금 약간의 수익권역이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캔들의 모습이 상당히 지저분하다라는 부분들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삼중전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으나 지금 평산차업 같은 경우는 캔들 모양새가 상당히 좀 지저분합니다. 일단 기준점을 좀 잡고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는 1,5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약 한 1,800원 정도를 좀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00만 주 미만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가 터지는 부분들이 시급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기아차 37,800원에 5%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기아차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아차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 일단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다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입니다. 자, 37,800원이면 상당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뭐 한 70% 이상 수익 중이십니다. 아마 67,800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일단은 3만원대라면 엄청나게 고수익권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거는 일봉상으로 놓고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저항대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 66,000원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5% 비중으로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25%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우선적으로는 조금 더 들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된다면 큰 폭의 좀 상승을 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추세대가 이탈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약 한 59,000원 정도 때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59,000원짜리 때가 아마도 하락 N자형에 대한 목표치 정도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자리 때부터는 반등이 좀 나온다. 일단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약 65,000원 정도 이 자리 때가 저항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일단 매도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최근에 형성된 저점입니다. 59,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즉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하고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4분기 업종별 섹터별로 보게 된다면 자동차, 완성차 섹터 괜찮습니다. 근데 완성차 섹터보다는 부품 섹터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동국제강
18,000원에 6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동국제강 한번 볼게요. 18,000원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물려있던 그런 종목군들인데, 지금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분사액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 차례 큰 상승을 해줬었고요. 한 마디가 나와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 단기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됐다라면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한 17,5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들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국 1차는 17,500원, 2차는 한 2만원 정도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크게 여태까지 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손절은 의미가 없다. 즉, 시간 싸움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자 상담은 여기서 잠깐 멈추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기,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추가 매수해가지고요. 네? 30만 9천 원으로 해서 60%거든요. 30만 9천 원에 60%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갖고 계셨나요? 보유 기간이? LG화학을 전에부터 좋아해가지고요. 네. LG화학을 계속 조금씩 내려갔을 때 조금 사고 그래서. 네. 전에부터 조금씩 매매를 했었어요. 조금씩 매매를 하셨었어요? 네. 그럼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좋아서? 뭐 2차 전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화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그죠? 과거에 예. 58만 원대까지 예, 상승을 예. 했었는데 지금 현재 29만 원 정도대까지 밀려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 화학 섹터의 대장주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네. 이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매기가 들어온 부분들은 아니에요. 향후에 경기 회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도와질 것이다. 화학 업황도 좋아질 것이고 2차 전지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 네. 때문에 현재 매기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네. 상승을 해주고 나서 조정을 받고 두 번째 마디가 나오고 세 번째 마디가 나오다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향후에 네. 봐야 될 부분들은 네. 7월 달부터 8월 달, 9월 달까지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23만 원에서 32만 네. 원까지 올랐으면 몇 퍼센트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40%가 넘게 올랐어요. 거의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향후에 이러한 기대 수익은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당분간. 네.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네. 나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난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생각으로 좀 보시면 되냐면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약 한 28만 원대에서부터 28만 원대 중반권역부터 전고점가격이죠. 약 32만 원 정도까지 일단 단기적인 박스권역으로 등락이 좀 거듭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32만 원, 즉 32만 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보시면 2014년도에는 LG화학이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일봉을 볼 필요 없고 월봉이나 주봉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약 한 35만 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5만 원 정도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35만 원 이상권역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니까 네. 일단은 중장기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시청자님 매매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사고 팔고 하셨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예전에 네. 사고 팔았는데 네. 너무 제가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요. 네. 그냥 처음에 손절을 했다가 네. 다시 그냥 LG화학을 사고 팔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면 또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몇 번을 했어요. 한 두세 번을. 네. 그렇게 했는데 저번에 좀 높은 가격에 사져가지고 네.
제가 다시 이제 추가 좀 그냥 안정적인, 그러니까 LG화학은 언젠가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추가 매수로 더 해가 조금 내려놨어요, 단가를. 그렇다면 좀 이제 편안하게 좀 보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LG화학 설마 망하겠어라는 그런 부분들, 우량주기 예, 때문에 예. 안정한 그런 종목이죠. 네, 제가 일단은 좀 우량주만 코스피에서 좀 대형주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단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예. 지금 현재 고점을 32만 4,500원을 찍고 한 차례 밀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 나온 자리대가 약 31만 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전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약 한 네. 28만 7천 원, 즉 갈색선 보이시죠? 네네. 이 갈색선이 241선이에요. 이 자리대까지 밀릴 겁니다. 그럼 이 자리대가 약 28만 한 7천 원 정도가 돼요. 예. 근데 이 자리대를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 더 자리대는 하락 N자형으로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맥시멈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얘가 어느 정도 때까지 밀릴 수가 있느냐, 쭉 밀려보면 한 27만 원 정도 때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27만 원 정도까지 밀리면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역에서 진행됐던 게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돼서 이 박스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28만 원대, 즉 24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조선 섹터가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일 정도에는 아마 화학 섹터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부분들 30만 9천 원이라면 아마 이 정도에 대한 반등은 나올 거예요. 하락을 하고 난 이후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절반의 되돌림 나오는 자리가 약 한 매수가 부근입니다. 약 30만 9천 원 정도예요. 예. 그러면 30만 9천 원 정도가 되면 비중이 60%잖아요. 예. 그러면 절반 정도 일단 줄여놓으세요. 절반 정도 네네. 줄여놓으시고 다른 대형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T 섹터나 자동차 섹터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나마 좀 싸게 평가받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으로 나머지를 쭉 이렇게 교체를 하시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는 한 35만 원 정도 때까지 일단 들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문자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6,459원에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다산 네트워크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명을 좀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고 지금 현재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박스권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거의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출도 좀 잘 나가고 있고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에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신 게 아니라면 6,000원 깨지는 시점에서 일단은 6,0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면 그 자리대에서 약 한 10% 정도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한 5,700원 정도짜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 박스권으로 대응하자. 6,500원 이 자리대 6,500원에서 5,700원 정도 박스권을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6,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 일단 10% 정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다음 문자 상담인데요. 텍셀레트컴 655원에 20% 매수를 하셨어요. 자, 텍셀레트컴 한번 봅시다. 텍셀레트컴 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에요. 과거에 12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했는데 뭘 인수를 했느냐? 세종저축은행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종저축은행이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아마 텍셀레트컴이 상존을 하느냐 무너지느냐 이게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했던 만큼 일단 봐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 흐름들 단기 정배열권역으로 일단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텍셀레트컴의 자회사 중에 멀티비치미지라고 있어요. 상당히 알짜 기업입니다. 알짜 기업인데 지금 자회사 중에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세종저축은행이 아마도 정상화가 되게 된다면 텍셀레트컴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과거에 적자를 면치 못했었는데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된 이후에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해가고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실적의 대부분이 3분기와 4분기, 즉 하반기 때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약 한 750원 정도를 좀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기업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한번 그 기업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기업이고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자리죠. 리스크 관리자리 때는 약 590원. 이 자리대가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동국 SNC 4,800원에 50%예요. 4,800원에 50%인데 최근에 풍력 관련주, 신재생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한번 볼까요? 4,800원이면은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이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박스입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우선적으로 4,000원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절반의 되돌림 약 4,500원 정도, 단기적으로 1차는 4,500원 정도를 보고 2차는 약 매수가 부분이죠. 4,800원 정도 때 얘기할게요. 일단 비중이 50%에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거래량이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들, 조정이 보였을 때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분봉을 한번 잠깐 쪼개볼게요. 자, 분봉 30분봉으로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약 한 4,500원까지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보자. 좀 여유있게 본다라고 하신다면은 여유있게 약 5,500원에서 600원 정도 때까지 이 자리대까지는 보자. 즉 길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년 한 상반기 때까지 본다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현대중공업 26만 4천원입니다. 26만 4천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현대중공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중공업을 좀 보시게 된다면 25만 8,500원. 즉, 저점을 다지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고점이 나왔어요. 고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이 깨면은 이 상승폭만큼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대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며칠 뒤에 보세요. 지금 자리대가 매수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단기 매수. 그럼 목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대가 목표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29만원 정도가 목표가란 말이에요. 단기. 그럼 목표가 29만원이 왔어요. 지금 자리대가 왔다라면 굳이 이 자리대를 왜 매도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결국 지금 다시 61선을 지지 받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61선이 깨지면 일단 안 됩니다. 24만 5천원 정도짜리대를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약 한 27만원이 약간 모자라는 적이에요. 27만원 전후로 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좀 챙겨놓고 보자. 1차는 27만원, 2차는 정고점권역이죠. 약 29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일단은 목표치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대응 잘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 대한항공 37,500원에 25%를 좀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최근에 조금 급락을 했었던 종목인데 한번 보자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한진해운 부분들 일단 그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인데요. 일단 좀 봅시다. 자, 대한항공도 박스권역입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33,000원 정도 대죠. 이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죠.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악재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를 좀 동반을 했습니다. 대량 거래를 동반했기 때문에 쉽게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는 약 한 35,000원대 중반이죠. 21선 부근이에요. 이 자리대를 단기 목표가로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좀 더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38,000원대 후반권역까지 일단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5% 비중이면 그나마 뭐 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여유 있게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는데 1차, 2차 35,500원대, 39,000원대 1차, 2차로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약 한 33,000원이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은 유원컴텍 7,1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답니다. 매도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하셨는데 유원컴텍 한번 볼게요. 지금 7,1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 종목도 약간 물려있던 그런 흐름입니다. 가격 조정을 좀 받았어요.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하락 추세 때의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얼추 이제 비추세, 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게 된다면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박스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다. 즉 6,000원대에서부터 7,000원대 초반권역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금일 같은 경우는 동반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만큼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짧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 7,2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6,000원 이 자리대를 좀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문자 상담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못 해드린 부분들은 내일 이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중소형주에 베팅하랍니다.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형주 기대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중소형주 좀 보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 실적 괜찮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좋은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다 수익 날 수 있습니다. 단 실적이 겸비가 되는 종목, 그 실적이 겸비가 되는 건 어떤 종목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는 그런 종목이 실적이 겸비가 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주식 잔소리를 좀 진행을 했고요.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